예배를 인도하는 신원규 목사. 겨우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 작은 교회지만 어느덧 대전에서 목회한 지 9년째 접어드는 그다. 사실 그가 하는 일은 목회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그는 이 연탄 창고의 지킴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12번째로 생긴 대전의 연탄은행. 4년 전부터 문을 연 이곳은 여느 연탄가게 못지않게 구색을 마쳤다. 주인이 연탄 배달꾼인데 차가 그 신세를 피할 순 없다. 연탄 집게며 목장갑에 고무장갑은 필수. 번개탄은 옵션이다. 심지어는 연탄들까지 동승한단다. 이 차가 개인 승용 안락함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다용도로 그냥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차로 그냥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니고 천안도 가고 옥천도 가고 연탄이 필요한 데는 다 아마 싣고 가고 여기 탄도 아마 이렇게 한 200장 이상 실은 기억이 나는데 탄도 싣고 사람도 싣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갖다 드려야 되니까. 대전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대동. 올해로 그가 이곳에 온 지 9년째다. 틈날 때마다 종종 들러 어르신들의 살림을 살피는 신원규 목사. 마치 자기 집 마냥 익숙한 솜씨로 물도 채워두고 혹여나 그새 연탄 수명이 다 되진 않았는지 꼭 챙겨보는 그다. 이 동네 연탄 지킴이 신목사. 아마도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은 연탄불이 늘 꺼지지 않을 것만 같다. 신목사의 집. 한눈에 봐도 단출하고 빡빡한 살림살이다. 그래도 신목사는 부자다. 딸만 셋인 딸부잣집. 오순도순 모여있는 아빠와 딸들. 가까이 붙어있는 만큼이나 사이도 가까운 목사 아빠다. 조용했던 5 식구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나들이 차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좋은 곳에 가는가 보다. 그런데 부랴부랴 온 곳은 다름 아닌 연탄은행. 보통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지만 오늘처럼 갑자기 연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을 때면 영락 없이 총출동하는 가족들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는다. 특히 10살짜리 하영이가 제일 신이 났다. 연탄 목사의 연탄 가족들이다. 신 목사는 어쩌면 연탄과는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나 보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탄광에서도 일했었다. 그의 부친도 광부였다. 부친과 함께 탄광에서 일을 했고 또 탄광에 관련된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시초도 하고 그다음에 그 네일도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검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목사가 된 지금 그는 다시 연탄과 만났다. 그래서 그는 연탄과의 인연을 신이 내린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 꽤 만만치 않은 무게다. 재작년엔 연탄을 나르다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하기도 했다. 또 고혈압과 협심증 때문에 요즘엔 매일같이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신목사다. 하지만 연탄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하다. 이런 남편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내 때문에 한때는 반대를 하기도 했었다. 연탄 일도 또 항상 뭐 언제 계획하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다 신경을 쓰다 보면 목회도 소홀하게 되고 또 목회만 하자면 이것도 소홀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빨아서 재활용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또 전화도 많이 받아줘야 되고 또 좋은 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지 않게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거로 인해서 더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연탄을 요청한 이 할머니. 몸까지 아픈데 손녀까지 데리고 살면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빠듯한 생활비에 연탄 한 장이 아쉬운 할머니는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맴돈다. 너무 힘들어요. 말이 그렇지 30만 원, 25만 원 가지고 지금 애기도 하나 있어요. 한 김치만 가지고 된장에 넣다 먹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동안에.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연탄이지만 신목사는 연탄에 대한 소중함이 남다르다. 간혹가다 좀 질 안 좋은 것도 섞여 있어 이게. 신목사는 연탄을 보석으로 여긴다. 소중한 검은 보석. 제가 탄광에 근무할 때에 그 안에 갱도 안에 물이 흐르는데 시커멓게 내려가면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석처럼 느껴져가지고 검은 보석이라고 제가 그걸 붙여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검은 보석 이게 이제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탄이 캐져가지고 연탄을 이제 이렇게 찍혀서 불을 지필 때에 추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열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온기가 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함께 나누는 보석 같은 존재. 이 검은 보석을 창고에 하나씩 쌓을 때마다 이들의 행복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연탄을 모두 나누고 돌아가는 리어카에는 연탄 대신 또 다른 것을 실어간다. 바로 행복이다. 연탄으로 행복한 집이 여기 또 하나 있다. 네. 우리는 여기 해간집이잖아요. 작은 열애끼면 와서 뭐 베개를 11개나 만들어 오셨다네. 아이고. 그래서 이 따신 방에 장 시집을 좀 해왔어요. 시범을 한번 넣어봐야지. 아이고 좋다. 시집을 좀 이쁘게 해왔어. 아이고 진짜 좋네. 친한 게 너무 좋고. 이게 즐겁게 사셔야 건강하신 거예요. 예.
아 목사님 탄을 준 게 따신 게 이렇게 오지 춤은 아무도 안 오죠. 그렇지요. 아무도 안 오죠. 어디 가나 소문 내요. 그럼요. 우리 대동에 그럼 동네 노인정이 우리 있어가지고. 집이 예. 우리 집이 경로당이에요. 는 그러니까 이렇게 탄을 주시서 우리 방에 뭐 참 따시서 여러 동네 양반들이 이렇게 와서 놀다 가면서도 만날 감사는 고맙다고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고맙네. 이 탄을 주서 이렇게 땡겨 얼마나 따시죠. 그랬어요. 아이 몸이 흐르나이 녹아 간다고 그러고 봐. 그런 게 목사님 말을 날마다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기가 맨날 네. 간지럽더라. 이거 안 빼죠. 걔네도 좀 들어놓고 거꾸로 올라면 들어. 안 해. 노년의 달동네에서 마지막 둥지를 틀은 어르신들. 내가 나이 먹은 게 참. 그 고단한 몸을 풀어드리는 연탄 한 장은 또 다른 효자인 셈이다. 예. 이분들이 우리 집에 다 오는 양반들이 열애들이. 예,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탄을 애낄래도 못 애껴 내가 우리 목사님 이제 탄 준 게. 맨날 이런 어르신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검은 보석을 채워 넣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다. 이 보석들은 오로지 후원금만으로 마련된다.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연탄은행을 혼자서 꾸려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 연탄 한 장이라도 더 나누려는 마음에 신 목사는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한다. 일손이 모자랄 때면 아내에게 손을 내민다. 연탄은행의 장부 정리는 아내 몫이다. 미안하지만 언제나 든든한 아내다. 이 봉사자하고 이렇게 나름 집. 오늘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날. 대전의 자원봉사단체 열린 대전이 사랑의 손길을 나누러 왔다. 2,400장 연탄을 나눕니다. 여러분 연탄 처음 날라 보신 분? 그냥 나르다가 그냥 깨면은 벌금이 얼마라고요? 1,000원. 이게 3.8kg 나가기 때문에 팔이 어깨가 뻐근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감동이 배가 될 겁니다. 연탄은 화이팅! 조용했던 골목이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맨날 수고해서 어떻게 그래? 할머니의 덕담도 빠지지 않는다. 맨날 하고 댕겨서 그래. 복 바꿨어. 좋은데 장가가고 좋은데 시집가요. 리어카 한 대조차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 그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장사진을 치고 연탄을 나른다. 한 장이라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모두들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연탄이 쌓여갈 때마다 사랑도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 손도 바쁘고 입도 바쁘다. 여기 와서 좀 해봐요. 왜? 이게 빨리빨리 안 하고 싶나? 왜요? 난안 보여? 꽤 무거운 연탄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처음 본 사이예요? 지금 처음은 이름 몰라요. 이렇게
서로 웃고 친해져요? 네, 성격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연탄 나눔은 다른 봉사와는 또 다른 맛이 있단다. 다른 봉사지도 마찬가지로 다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 4명만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막 어떤 집은 막 환자집 같은 데도 막 있고 막 건물 부서질 것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으셔서 그런 거 보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한 평밖에 안 되는 마당이 놓인 김할머니 집. 아궁이를 놓을 곳이 없어 전기장판이나 다른 온열기도 없이 마당에 난로를 놓고 겨울을 나고 있다. 하수도가 있어서 아궁이를 못해요.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지로 살아요, 겨울에. 바다 깔아놓고. 예, 이거 의지로 이제 풍기에 이제 지가 사는 거라요. 그럼 방에는 안 떼요? 방에는 안 떼요. 그냥 이거 풍김에 살죠. 김할머니네 집에서 연탄은 할 일이 많다. 들어오니까 막 복 들어오는 거 같아요. 예, 뭐 아주 가슴도 아프고요. 큰 시기에 딱 가슴도 아프고 이렇게 그냥 저 하나 살고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고마운 이들에게 할머니가 대접할 수 있는 건 따스한 커피 한 잔. 사랑이 담긴 연탄과 고마움이 담긴 커피로 차가운 겨울거리가 금세 훈훈해졌다. 가려. 그래야 오래 지켜. 아주머니 커피값 하나 드릴게. 덤으로 연탄도 한 장 더 가고. 미안함과 고마움에 김할머니 인사도 그칠 줄을 모른다. 연탄 나눔이 더욱 특별한 건 누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따스한 손길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기에 전달자로서 신 목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을 대신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나는 배달하는 배달꾼이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죠. 다짐을 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불꽃. 그 작은 불꽃이 조금씩 번져갈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 여러분이 맡긴 검은 보석을 배달하는 나는 연탄 목사다. 귀심씨 차 안에서 꽃단장에 여념이 없다. 어르신들의 레크레이션 강사라면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습관화가 돼서 항상 매무새 어르신들 상대할 때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마음 자세가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 어르신들 역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벌써부터 귀심씨를 기다렸다.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바로 시작되는 열광의 댄스. 신나는 음악과 율동에 표정부터 환하게 달라지는 어르신들이다. 시골의 점잖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 물론 허기심 씨다.
맞추면서 헤이 헤이 예스 헤이 헤이 튕겨. 보름 앞으로 다가온 금산군 어르신 댄스 경연대회를 위해 막바지 연습 중이다. 재밌는 율동, 별난 소품 모두 귀심 씨의 아이디어다. 그녀의 수업은 구경하는 사람까지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녀의 강의는 무조건 경쾌하고 재밌다. 마치 사명처럼 어르신들의 주름을 활짝활짝 펴드린다. 수업 시간 내내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꽃이 핀다. 웃음 뒤에 따라오는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귀심 씨의 속 깊은 마음. 어르신들은 알고 있을까? 웃어야지. 붙을 땐 붙어봐. 응? 이래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날 무대에 갔어도 지금 웃다가 무대에 가면 또 경직이 돼. 2시간 넘게 진행되는 수업. 지치거나 피곤할 사이도 없다. 귀심 씨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어르신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 그녀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손녀까지 데리고 오는 열성 할머니도 있다. 웃음과 활력 속에서 점점 건강해지는 어르신들. 귀심 씨의 기쁨이자 보람이다. 좋죠. 얼마나 좋아. 누가 노인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엄청 좋아. 이렇게 뭐 꽃속에서 놀고 운동돼서 좋고. 수업이 끝나도 어르신들은 귀심 씨를 쉽게 보내지 않는다. 집으로 직접 초대해 맛있는 게 있으면 꼭 나눠주신다. 시골 어르신들의 푸근하고 은근한 정. 이 맛에 귀심 씨 역시 즐겁게 찾아온다. 오늘 아침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에 오른 귀심 씨.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16년간 타온 차. 5분 정도 예열시켜야 움직인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저는 이 차가 내 몸 같아서 편해요, 되게. 또 너무 좋아, 나는 이게. 차가 그냥 수리할 때는 되게 많아요. 저는 정말 저의 MR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사가 있는 물건에 애착이 유별난 그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애정도 특별하다. 그녀와 인연을 맺은 분들은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게 그녀의 소박한 바람이다. 아이고 오셨어요. 예. 고마워요. 아이고, 예. 아이고. 자, 힘을 빼고. 자, 여기가 좀 아플 거예요. 자, 계속 다리를 구경하면 변동의 막골 경로당은 그녀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는 곳이다.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어르신들을 잊지 못해 기꺼이 찾아오고 있다. 한번 참고. 나이 드신 분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귀심 씨는 스트레칭과 지압을 자주 한다. 효과를 느끼신 어르신들, 귀심 씨가 오는 날이면 꼭 빼먹지 않고 경로당으로 온다. 이거 하고는 좀 다른 거야. 한 100m를 못 걸어서 잘 병원 이상에다가 이거 이제 스트레칭 하다가 보니까 많이 좋아져서 어제도 저 가야산 갔다 왔는데 가야산 중턱까지 한 8km 걸으니까 안 아파요. 건강해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어르신들. 귀심 씨에게 아이처럼 아픈 곳을 내보이기에 바쁘다. 그녀도 일일이 자상하게 봐드린다. 아프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그냥 지겨져요. 옆을 완전히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귀심 씨가 실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로 나선 것이 이제 3년이 됐다. 작은 관심과 소소한 활력.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네. 털썩. 그렇죠. 자.
덕분에 그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분명해졌다. 실버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의 길. 다리에 쥐가 났다든지 담이 생겼는데 즉석에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주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이제 팔이 좀 안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갔다든지, 뭐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이제 뭐 좀 훨씬 많이 좋아졌다든지 이랬을 때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저녁을 준비하는 귀심 씨의 손놀림이 바쁘다. 아이들이 일찍 귀가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뭔가 아이들에게 선보일 것이 있다. 땅 이렇게 달아서 3번 해봐. 아이고 저 둘이서 해봐. 시작. 땅. 후루룩 잡은 짧게 흔들어봐. 자, 후루룩 잡. 시작. 후루룩 잡.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대상은 그녀의 아이들. 혀도 굴리면서 애들한테 일단 연습 한번 시켜보고,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은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좀 재미가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지금 애들한테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제식 훈련하는 거를 응용해서 한 거거든. 자, 약간 떨면서 하나 둘 하나. 이게 얼마나 이거 힘들어서 이거 하기 힘든 거야. 해봐자. 하나. 시작. 하나. 노력을 멈추지 않는 엄마가 아이들은 자랑스럽다. 8. 딱 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떨어봐. 되게 밝고 사람들 이렇게 기쁘게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이제 웃음을 선사하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참 감동스러웠어요. 시간만 나면 그녀의 머리는 늘 어르신들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좋은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놓칠세라 수첩에 꼼꼼하게 적는다. 매일 저녁 그녀는 외출을 한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밥은 굶어도 운동만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귀심 씨. 그녀가 건강해야 어르신들에게 보다 밝고 건강한 기운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다. 제가 몸이 건강해야 우리 어르신들 가르칠 때도 에너지가 생기고 그 길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예능에 유난히 소질이 있었던 허기심 씨. 젊은 시절부터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좋아하는 건 무조건 배우러 다녔다. 영화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끼가 있었다. 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10년 전 대전으로 내려왔던 그녀. 그때 만난 것이 웃다리 농악이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농악에 빠져들었었다. 상무를 돌리며 최고의 농악인을 꿈꿨던 그녀. 5년 전 연습하던 중 두 무릎의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마음은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자다가도 그렇고 뭐 TV에서 한번 본다든지 동네에서 꽹가리 소리 나고 소리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그쪽으로 딸려가. 진짜. 2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다. 다리가 이제 양쪽 무릎을 수술하는 바람에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 짚고 도저히 이제 이거는 막 펄펄 뛰어야 되는데 뛸 상황이 못 됐어요. 연골 파열이죠.
지금도 연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야만 한다.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드나들면서 그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어르신들이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심심하고 이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병실마다 다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랬거든요. 조금만 즐겁게 해드려도 건강해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 귀심 씨.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하다. 와이고 예. 영예. 귀심 씨가 뜨자마자 분위기는 바로 달라진다. 자, 춤을 춰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헤이 예스 헤이 예스. 자, 춤을. 영예. 헤이. 헤이 예스. 자, 왔다 갔다. 예스. 내 맘대로 추는 막춤에 순식간에 달라지는 분위기. 이곳은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 그녀는 보다 가볍고 경쾌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한다. 아팠던 지난 경험이 때때로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약이 되기도 한다. 하이 예. 예스. 어르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더 편하고 또 제가 또 어르신들이 또 저를 또 이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또 어르신들한테 제가 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도 같고 제가 뭐 아파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아프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훨씬 더 가는 것 같아요. 경력 3년차 병아리 강사 귀심 씨. 하지만 그녀의 레퍼토리는 끝이 없다. 하나, 둘, 막춤의 셋. 다양한 민속무용, 그리고 재밌는 게임까지. 어르신들이 지루할 새가 없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못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주 하시면서 굉장히 어르신들 실력도 좋아지시고 운동 효과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고 프로 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많이 기다리십니다. 귀심 씨는 같은 자원봉사자들과도 자주 만나 정보 교환도 열심히 한다. 저희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원봉사 모임인데 자원봉사자들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여러 애로사항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이왕 시작한 일 열심히 하고 싶은 그녀. 늘 공부하는 자세로 산다. 오늘 귀심 씨는 계룡산으로 향했다. 아니 인물이 그렇게 볼 사람이 없냐? 볼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어? 근데 오늘따라 또 귀심 씨가 무릎을 다쳐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연히 만난 언니. 그녀가 다시 힘을 내게 해준 사람도, 그녀에게 늘 위로가 돼준 사람도 바로 언니였다. 내가 맨날 하는 소리 효자 효녀를 받으려면 아이고 착하지요. 인정 많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죠. 근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을 텐데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 것 같아. 감추어진 삶에 이게 쌀덜 말이야. 만나면 그냥 좋은 언니처럼 어르신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귀심 씨다. 귀심 씨의 에마는 오늘도 시골을 향해 간다.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가는 길.
늘 큰 가방을 들고 오는 그녀. 거기에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도 함께 챙겨왔다. 또 가져가는 거예요 다? 예. 그녀가 오기만 목 빼고 기다리신 어르신들. 겨울에 한기만 감돌았던 노인정에 춘풍이 불기 시작한다. 간단한 춤 공연을 선보이는 귀심 씨. 재능과 끼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어르신들이 있어 매일 힘이 나는 귀심 씨다. 한강물짜리 이게 저 입장료들이야. 관람 좀 내지. 역시 우리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레크레이션 강사라지만 사실 그녀 자신이 힘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녀의 끼를 펼치고 나면 숨어있던 에너지가 샘솟기 때문이다. 여기를 빵빵 쳐주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다 잊어버렸어. 어? 자, 중풍 예방에 좋다 했잖아. 헤이, 예. 이렇게 어울려 놀다 보면 고통과 우울 대신 활력이 생긴다. 자, 숨이 약간 차고 몸이 약간 더워지시죠? 기운을 쫙 마서 헤이, 예. 헤이, 예. 싸자라라라라. 이렇게 열정을 불사르는 귀심 씨. 이곳에서 그녀의 인기는 이미자가 부럽지 않다. 헤이, 예.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죠. 헤이, 예. 자, 팔을 쭉쭉 뻗어. 예. 싸. 몸이 굳은 몸이 확 펴서 좋고 노래를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노래도 배우고 딴 강사님 오라고 하면 나 안 받으려고 하는데. 경로당 부엌에서는 그녀에게 대접하기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산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훑어다가요 말린 묵나물이에요. 어르신들에게 드린 것보다 늘 더 많은 인정으로 그녀에게 되돌아온다. 비빔국수도 해먹고, 예, 떡라면도 해먹고. 항상 뭔가 허전했던 그녀의 인생. 어르신들 앞에 서서야 비로소 충만해졌다. 웃고 즐기시는 통에 시간이 금방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웃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웃다가 보면은 제가 오히려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웃음을 선물 받는 것 같고 이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행복한 실버로 접수하고 싶은 허귀심 씨.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바로 그 순간. 그녀 역시 행복한 여자가 된다. 방안을 정리하는 성규 씨. 그런데 성규 씨의 움직임이 무척 버거워 보인다. 가벼운 물건을 하나 옮기는데도 힘에 부치는 그다.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몸이 일자로 펴지질 않아요. 다리가
팔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팔꿈치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만 가능하고요. 팔꿈치에서 이렇게 오므리는 거, 더안 올라갑니까? 올리는 거는 안 돼요. 어깨 이쪽에 어깨 쪽으로 근육이 많이 힘이 없어서 그 병명 근위 영양증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거든요.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현상, 누워 있어야 돼요. 그의 병은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근위 영양증. 그렇게 근육이 약해지면 결국 성규 씨는 지금처럼 앉아있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끝내는 호흡이 어려워져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기에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성규 씨. 밥이며 청소, 빨래 같은 일은 활동 보조인 환종 씨가 맡아서 도와주고 있다. 간이 좀 짜네. 남자가 남자가니까 그런가 봐. 그래도 뭐가 많아잖아요. 나보다. 지금은 스스로 밥을 먹지만 언젠가는 그럴 힘조차 없어질지 모르는 그다. 그래도 아직은 팔 힘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낮은 보조 의자. 몸이 불편한 성규 씨 집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 성규 씨는 외출할 요량이다. 휠체어를 탈 때도 환종 씨의 도움은 필수다. 자꾸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성규 씨. 3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휠체어에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된다. 24살 때까지는 두 발로 걸어 다니던 길, 이제는 휠체어로 나선다. 가족 중에 근위 영양증을 앓는 건 그만이 아니다. 그의 두 형이 모두 같은 병이다. 그리고 둘째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렇게 성규 씨를 잡아당기고 있다. 천안의 한 장애인 봉사단체, 성규 씨의 형이 일하는 곳이다. 큰형 문규 씨의 증세는 성규 씨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형이다. 성규 씨가 형을 찾아왔다. 언제 시간 되면은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 때 맛있는 거 같이. 영양탕 한번 사줘. 영양탕. 병이 더 진행돼 말도 부쩍 어눌해진 형. 하지만 언제나 동생에게 웃음과 포근함을 보이는 든든한 형이다. 만나면 화기애애한 대화가 끊이지 않는 형제. 남들이 보기에는 안쓰러워 보일지 몰라도 누구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밝은 형제다. 성규 씨는 요즘 볼링장을 즐겨 찾는다. 성규 씨의 휠체어가 통째로 플로어에 올라섰다. 가볍게 몸을 푸는 성규 씨. 여유만만 밝은 얼굴이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채로 어떻게 무거운 볼링공을 던질 수 있을지. 공을 가져다 주는 건 환종 씨의 몫이다. 드디어 성규 씨가 공을 집어들었다. 성규 씨가 볼링 치는 폼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 마치 시계추처럼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던진다. 아니, 던진다기보다는 굴린다.
그래도 실력은 꽤 수준급이다. 이쯤이야 하며 얼굴이 환해지는 성규 씨다. 성규 씨가 볼링에 처음 도전했던 건 불과 3년 전. 휠체어에 혼자 오르지 못할 만큼 몸이 나빠지고 있던 때다.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 일들이 늘어날 상황. 그러나 성규 씨는 달랐다. 도전을 택했다. 그러니까 회복 안 돼서 포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해보고 후회하거나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늘리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도전하는 것. 성규 씨가 행복을 찾는 방법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성규 씨의 인생 스트라이크법이다. 체육관을 찾은 성규 씨. 일주일에 3번은 어김없이 이곳에 발도장을 찍는다. 볼링이 취미라면 이번엔 주 종목이다. 보치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스포츠다. 표적 고인 흰 공에 가깝게 공을 던지면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해 점수가 주어지는 게임이다. 그 공이 좀 그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절을 잘해야 돼. 조절. 그러니까 저 하얀 공이 맞고 빨간 공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도 점수가 되고. 보치아 코치인 성규 씨. 가르칠 때는 진지하게, 하지만 늘 환한 웃음으로 동생들을 대하는 그다. 처음엔 혼자 하다가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는 장애우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2003년 보치아 팀을 창단했다. 처음엔 꺼려하고 망설이던 장애인들, 이젠 즐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생겨 웃음꽃이 피었다. 그래서 보치아 팀원들은 성규 씨를 코치이기 전에 맏형으로 여기며 따른다. 성규 씨는 장애우들에게 상담사다. 그러니까 요즘도 목하고 어깨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파. 근데 오늘 어떻게 연습하러 나왔네? 네. 그래, 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재밌게.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다독거리며 정을 주는 성규 씨. 한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 내 갖고 영화 한번 같이 보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맏형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형을 알고 나서부터 운동을 하면서 성격도 좋아지고 형을 믿고 형아가 하는 대로 따르고 해서 지금은 성격도 좋아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변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항상 마음은 그래요. 진짜 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요 무슨 고민 있고 나가면 형한테 이야기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생 선배도 돼요. 성규 씨는 요즘에 더 신이 났다. 이젠 코치뿐 아니라 선수로서도 나서게 된 것이다. 근육장애에는 선수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코치만 했었는데 뒤늦게 선수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난 후로 활동폭이 커졌다. 작년에는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2번씩이나 2등을 했을 정도로 쟁쟁한 실력파다. 그에겐 새로운 꿈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고 있다. 작년에 국가대표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국가대표 되는 게 목표고요. 그럼 더 나가서는 올림픽 때도 나갈 수 있으면 올림픽을 한번 가고 싶어요. 런던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의 꿈. 그의 앞날은 황금빛처럼 화려하기만 하다.
성규 씨의 도전은 늘어가고 사람을 있다. 만났을 때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느끼면 그 관계를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던 대인 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작년부터 사이버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다. 장애우들의 스포츠 심리 상담력을 하고 싶은 그다. 어쩌면 남들보다 짧을 수 있는 성규 씨의 시간은 이용하는 사람의 것이라 했던가 인생의 때를 잘 아는 성규 씨다. 제가 지금 뭐 장애를 갖고 있어서 좀 진행되는 장애라서 지금 뭐 나중에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약간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뭐 학생은 뭐 공부할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누나네 집을 찾았다. 새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엄마 대신 성규 씨를 돌봤던 누나. 그에겐 엄마 같은 존재다. 그때 되게 맛있었어. 그 옛날에 엄마가 해준 거랑 거의 똑같더라고. 맛있게 먹었어. 역시 누나에겐 포근한 엄마 냄새가 난다. 성규 씨가 특히 좋아하는 닭발을 준비하고 어릴 적 나눠 먹던 부침개도 빠질 수가 없다. 누나 집에도 성규 씨와 같은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는 식구가 있다. 조카 준영 씨. 유전 질환이기에 안타깝게도 피해갈 수 없었다.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데 약 때문에 체중까지 늘어서 화장실도 힘겹게 가는 정도다. 이런 조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삼촌이다. 볼링 같은 것도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고 참 좋은데. 언제 시간 되면은 한번 나와서 같이 삼촌하고 같이 한번 해. 원래 호흡 운동 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게 호흡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 노래방에 가면은 노래도 자주 부르고 하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모인 정겨운 자리. 다들 얼굴에 밝은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못 나가니까 못 나가. 그렇지. 매년 할 때마다 한 번씩 다 웃음 받아야 되나 너무 웃겨갖고. 남들이 보기엔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늘 웃으면서 사는 건강한 가족이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속 썩겠다, 신경 많이 쓰겠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개념 안 하고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즐겁게 살아요. 어차피 세상에 나왔는데 그거 고민하고 뭐 인상 찡그린다고 그거 어떻게 환경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 제목에 보니까 화려한 인생이라고 있던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뭐 불행한 건 아니니까 솔직히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너무 좋지. 사실 누나네 집에 더 자주 가고 싶어도 먼 곳에 나들이 하기란 쉽지 않다. 전동 휠체어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을 더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성규 씨인데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누나네 집에 자주 가고 싶기도 한데 이동이 잘 안 되니까 그래갖고 명절에만 가는데 좀 빨리 그냥 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이 더 좋아져서 마음 놓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 후의 이동권에 대한 생각이 일찌감치 트인 성규 씨.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모임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엔 천안 시내 공원을 조사하고 있다. 장애우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너무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통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낮은 턱도 장애우들에겐 너무 높고 무심한 벽으로 막아선다. 여기 또 한 군데 또 남은 데는 어디 올라가네?
장애우들도 시원한 그늘에서 쉴 권리가 있고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규 씨다. 이거 뭐 장애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장애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드냐고.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공원인데 뭐 가끔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할 때도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권리잖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위해서 한번 그때도 한번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시청에 한번 같이 가자. 네. 성규 씨 인생에 낙담은 없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함께 웃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법이란 걸 잘 안다.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삶의 매력을 진작 알았기에 성규 씨의 인생은 빛난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늘 행복하다는 성규 씨.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건강하다. 멋진 인생을 디자인할 줄 아는 성규 씨. 성규 씨의 인생은 누구보다 화려하다.